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와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연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민의원 여러분, 설 명절 잘 세셨습니까?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생생한 민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야단도 많이 맞고 쓴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계신지, 아니 버티고 계신지 바닥 민심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까지 저렇게 쏘는데 그동안 우리는 국방비를 그렇게 쏟아붓고도 도대체 뭘 한 거냐? 당장 북한에게 대한 뾰족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라는 그렇게 묻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퇴직인데 아직 대학 다니는 아이 학비도 들어가야 하고 나중에 장가는 어떻게 보내지? 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하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줄 담배만 피우게 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식 취업 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을 차마 뵐 면목도 없고 짭짤한 설 연휴 단기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라도 보탤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는 그런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나오면 보육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보육료를 주니 많이 실랑이를 벌이느냐. 우리 아이들이 무슨 동네북이냐라고 열변을 토하는 주부님들도 계셨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지 평소 때 서민들이 죽는지 사는지 관심이라도 있느냐면서 호통을 치시는 전통시장 상인도 계셨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국회는 매일 싸움만 하느냐? 경제를 살리지 못할 거면 국회부터 당장 문을 닫으라! 라는 핀잔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푸념과 한탄 그리고 분노에는 서민들의 팍팍하고 고된 삶, 열심히 해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특히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저는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민생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오로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구호정치가 아닌 생활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말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길 수는 없었을까? 경제 살리기에 더 매진할 수는 없었을까?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우선 정치를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는 없었을까? 여러 자책감이 듭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실사구시의 민생만을 생각하고 여민동락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생한 민심의 목소리는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국회에 던지는 질문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대한민국은 더 큰 도전과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초에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민족 최대 명절인 서울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안보 위기의 먹구름 속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여야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설 명절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고 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저성장에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침체, 저유가 등 세계 곳곳에서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새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는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줄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나지나산 물류 프로젝트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통일 대박의 원대한 꿈도 함께 꾸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4차례의 핵실험이었습니다. 육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 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깝고 북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우리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에 1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에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유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 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4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당해왔던 치욕의 역사를 돌이켜봐라. 그러면 강력한 안보 대응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배신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기탄 결의안 채택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 위협에 대해서 여야가 인식을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법과 테러 방지법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고소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원 철수하여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뿐이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 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두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4만 달러 시대에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혁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구조개혁 없는 단기 부양은 칼 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 금융, 공공, 교육 4대 개혁은 반드시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보듬어 드려야 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창출 법안인 파견법은 파견 확대를 통해서 5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법입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자동차가 4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일괄 처리되어야 합니다. 벌써 몇 달째 구호만 요란한 채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일자리 역시 제조업을 중심에서 창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라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에
2배에 이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10명 중 8명이 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1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고 매출액 10억 원당 전자업체가 0.6명을 고용할 때 종합병원은 7.7명을 고용할 정도로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자 일자리 산업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서비스업 발전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서비스 산업 비중을 70%로 끌어올리면서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열어갔다는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GDP의 60% 수준으로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 호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 69만 개 창출은 물론 잠재 성장률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증가하면 약 59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노다지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서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입니다. 서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는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발의된 지 4년에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3차례에 걸쳐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은 우리 경제를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만들어서 거친 쓰나미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법안입니다. 지금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이에 대비한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 경제 방파제를 제대로 쌓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거듭 호소드립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를 하면서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원성도 매우 큽니다. 누리과정은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3세에서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금이 41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에 교부했습니다. 더욱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3천억 원을 우회 지원까지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늘어나 재정 여건이 충분합니다.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드린 누리과정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셨습니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님, 경기도 교육감님, 그리고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님들, 지금 타들어가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호소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새누리당도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하겠습니다. 젊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는 시대. 요즘 젊은이들의 씁쓸한 현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청년들을 노동시장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은 미래의 한국 경제를 저격하는 예고된 인재입니다. 노동시장의 약자인 청년들을 상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조연이 아니라 당당히 주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잘못된 관행과 청년 일자리 대못을 과감히 뽑아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나 교육 없이 청년 인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2번 울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당정은 열정페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달부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이젠 청춘 감동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들의 권리와 의무를 천명하는 일종의 청년 대헌장을 만들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가칭 청년희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청춘의 희망 성장판을 함께 키워 나가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해서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총 20개 법안 중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등 이미 13개 법안이 입법 완료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기업 집단, 소유 지배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영역에 메스를 가한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도 이행하지 못했던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법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권하자마자 4개월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격차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기득권과 이권, 특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조직화된 이익 집단이 공익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 만장일치법입니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과반이 아닌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해 무조건적 합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직권상정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장일치
조건에서만 활성화되는 소수당 독재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이 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식물국회, 내사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민의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진화법 체계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90%가 찬성을 하는 법안이 있다 해도 특정 소수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수년간 방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시급한 법안을 볼모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이나 현안들을 끼어 팔기식으로 처리하는 병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선진화법 개정 없이는 우리 국회가 생산적이고 정상적인 국회로 바로설 수 없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초경쟁 시대와 세계 경제 한파 속에서 의회의 빠르고 신속한 입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지금 우리만 선진화 법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진화법이라고 쓰고 후진화법이라고 읽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식물국회, 문흥국회, 내사국회라는 오명은 이제 19대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20대 국회부터는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야당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시간에도 자동차, 선박, TV, 스마트폰, 반도체 등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가 예술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온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또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어낸 무서운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북한 핵실험 도발 이후 전역을 연기한 국군 장병이 무려 1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이 넘쳤습니다. 이제 19대 국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엄동설안의 한파 속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민생부학이 입법 촉구 서명에 나서 주셨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응답할 차례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국회 임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밤을 새서라도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국민의 희망을 한대로 모으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를 최단 기간 내에 극복하며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전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 기름 유출 사고로 뒤덮였던 태안반도의 시커먼 바다와 땅을 새하얗게 채웠던 130만 자원봉사자의 힘, 그리고 월드컵 사상 첫 4강 신화를 썼던 붉은 악마들의 거리 응원 물결까지 우리 민족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수한 DNA가 있습니다. 국민만이 희망입니다. 한강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이 한강의 기적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